학교 조직 왜 사람에 집중해야 할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죠. 그런데 학교를 공장처럼 관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교육행정 고전이론의 한계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 그리고 인간자원론까지 실제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임용 논술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과학적 관리론과 그 한계. 먼저 고전이론의 대표주자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테일러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하고 표준화했어요. 학교에선 교사의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수업 시간표와 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비트는 교사를 가르치는 기계로 행정가는 관리자로 구분했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학교의 본질을 놓치게 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개성을 무시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누르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모든 수업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채울 수 없고 교사도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학교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해졌습니다. 2부 인간관계론 호손 실험이 바꾼 학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 산업 현장에서는 단순한 기술적 효율화로는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이 드러났죠. 하버드대 메이어 교수팀이 실시한 호손 실험은 교육 행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손 실험에서는 조명 밝기, 작업 환경 변화보다도 근로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 심리적 안정감이 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조직 구성원의 감정, 기분, 사회적 관계가 업무 성과에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사의 사기와 직무 만족, 집단 응집력, 상호 신뢰가 중요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통제자가 아니라 교직원의 사기와 인하를 촉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죠. 학교 운영은 봉사활동처럼 의사결정은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교사 간담회, 교사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자치의 활성화, 교사 학생 상호 신뢰 프로그램 등이 인간관계론적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런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더 만족스럽게 일하고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3부 행동과학론 조직 대 인간 행동회계. 인간관계론이 감정과 집단의 힘을 강조했다면 행동과학론은 조직 내 인간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버나드는 조직을 사회적 협동체로 보고 공식적 조직뿐 아니라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동과학론은 특히 지도자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주도적 구조 중심, 배려성 중심, 과업 중심, 종업원 중심 등 다양한 리더십 유형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교장은 목표 달성에 집중하는 반면 어떤 교장은 교사들의 폭지와 의견을 더 중시합니다. 현대 학교에서는 지도자가 구성원과 합의적으로 의사결정하고 교사와 학생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과학론은 교육행정을 고전이론과 인간관계론의 단순 차용에서 벗어나 교육체제를 사회체제로 파악하고 동기이론, 조직풍토론, 성숙-미성숙이론 등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을 접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정책을 결정하거나 교사 연구 모임을 지원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행동과학론적 접근입니다. 4부 다원론과 체제론. 학교는 살아있는 유기체. 교육행정 이론은 점차 다원화, 복잡화됩니다. 체제론은 학교를 개방체제로 바라봅니다. 즉 학교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사회과 정론은 학교를 다양한 공식 비공식 조직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단위로 봅니다. GTGLS와 구버의 사회과정 모형에 따르면 학교 구성원은 역할규범적 차원과 인성개인적 차원이 상호작용하며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는 규정된 역할에 따라 행동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전문성에 따라 행동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역할과 인성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학교가 군대처럼 규율만 강조하는 어조직과 교사, 자율성이 극대화된 비조직의 중간쯤 위치한다고 봅니다. 즉 학교는 규칙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생자치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강조됩니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학교 규칙을 만들고 실천하는 모습이 체제론적 접근입니다. 5부 인간자원론 참여와 효과성의 선순환. 2분 인간관계론이 참여, 직무만족, 효과성의 순서를 강조했다면 인간자원론은 참여, 효과성, 직무만족으로 순서를 바꿉니다. 즉 교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학교의 효과성이 높아지면 그 결과로 직무만족도도 높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과업 성취에 대한 만족이 조직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사에게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권을 부여하거나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학습의 주도권을 주는 것이 인간자원론적 접근입니다. 6부 대안적 관점 해석적 급진적 이론. 최근에는 전통적 체제론을 넘어 해석적, 급진적 관점도 등장합니다. 해석적 관점은 학교 내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의미 해석, 상징, 문화에 주목합니다. 급진적 관점은 권력, 불평등, 사회적 구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죠. 예를 들어 학교 내 소수 학생의 목소리, 교사 간의 권력관계, 교육 정책의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7부 기출문제 논술문 작성. 기출문제 예시.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의 핵심 내용을 비교하고 이들 이론이 현대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을 논술하시오. 논술문 예시.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의 감정과 사회적 관계, 집단 응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신뢰, 민주적 의사결정, 비공식 조직의 활성화로 나타난다. 행동과학론은 지도자의 행동 유형, 동기부여, 의사소통, 협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학교 리더십의 다양화와 교사, 자율성 강화, 연구모임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체제론은 학교를 개방체제로 보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 조직,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학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생 자치 활성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들 이론은 모두 학교 조직 문화를 민주적, 참여적, 개방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술 예상 답안 요약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따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론, 행동과학론, 체제론은 모두 학교 조직 문화의 민주화와 참여, 개방성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론은 감정과 집단 응집력, 행동과학론은 리더십과 동기부여, 체제론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들 이론은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과 소통,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학교 운영의 민주성 강화에 기여하며 현대 학교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오늘은 교육행정의 고전이론부터 현대 이론까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 논술문 작성법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학교는 결국 사람이 중심입니다. 다양한 이론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게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교사가 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요교육학이었습니다.